편지가 다시 나타나다. 욕실 거울에 붙은 두 번째 편지. 다음 날 아침. 샤워를 마치고 나오려던 박노인은 기절할 뻔했다. 욕실 거울 한가운데 물기를 잔뜩 머금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. 찾고 있어요. 당신이 숨긴 진실을. 글씨는 번져 있었고 마치 울면서 급히 쓴 글씨체였다. 누가 이런 장난을. 집안에 침입한 자는 없었다. CCTV도 털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. 하지만 박노인의 귀에는 자꾸만 샤워기 물소리와 섞여 들리지 않았어야 할 목소리가 들렸다. 당신 그날 왜 그랬나요? 아내의 죽을 때의 목소리였다. 박노인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. 그만해, 그만 좀 해. TV 화면에 스친 그림자. 며칠 뒤 거실을 정리하던 박노인은 꺼져 있는 TV 화면에서 무언가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. 화면 속 반사된 거실 뒤편.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.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박노인의 귀 옆에 속삭이는 모양으로 입을 움직였다. 진실을 말해요. 박노인이 뒤돌아보자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바닥에는 물에 젖은 발자국이 문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. 발자국 끝엔 또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. 그녀가 우리 집 안에 있어요. 박노인은 공포에 사로잡힌 채 말했다. 정희야, 그게 무슨 말이야? 누구를 말하는 거야? 그러나 대답 대신 거실 불이 툭 하고 꺼졌다. 아내의 비밀 노트. 아내 유품 속 노트의 진실. 박노인은 아내의 오래된 유품을 꺼내기 시작했다. 손때 묻은 노트 한 권. 그 안에는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 가득했다. 노트에는 하루치 메모가 적혀 있었다. 10년 전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. 집 앞에 낯선 여자를 봤다.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라 한다. 하지만 둘이 표정이 이상했다. 사건 당일. 그 여자가 다시 찾아왔다. 남편은 밖에 나갔다고 했지만 나는 분명 집안 어딘가에서 둘이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다. 사건 이틀 후. 남편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. 기억에서 지우려고 하는 것 같다.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.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? 남편인가 그녀인가? 노트 안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접혀 있었다.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박노인. 그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. 아내가 의심하던 그 여자였다. 박노인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. 이게 왜 여기 있어? 아내의 무덤에서 날아온 진실. 박노인은 결국 아내의 묘소를 찾았다. 정희야. 미안하다, 정말 미안하다.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. 그런데 묘비 뒤쪽 잡초가 스스로 흔들리듯 움직였다.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장의 편지가 슥 하고 튀어나오듯 날아왔다. 박노인은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다. 지키고 싶었다면 왜 그녀를 묻어버렸나요? 박노인의 다리가 풀렸다. 아니야, 나는 그런 일을.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이 머리를 스친다.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던 소리. 낙엽이 흔들리는 어두운 산길. 삽을 쥔 자신의 손. 아니야, 그건 꿈이야. 내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. 그러나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. 꿈이 아니라 기억이에요. 감춰온 밤의 진실. 왜곡된 기억이 돌아오다. 박노인은 그날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. 10년 전 하루 종일 쫓기듯 불안했던 그 밤. 되살아나는 장면. 그 여자는 박노인을 만나러 왔다.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다. 그날 밤 말다툼이 격해졌고
그녀는 뒷걸음질치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. 머리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. 박노인의 숨이 가빠졌다. 정말 내가? 두려움과 당황 속에서 그는 경찰에 알리지 못했다. 그리고 집 뒤 산길에 그는 입을 틀어막았다. 안 돼, 안 돼, 난 악마야. 그때 침실 문틈에서 편지 한 장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. 그날 내가 본 건 남편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. 숨겨진 관계. 박노인은 숨이 멈출 듯 했다. 그녀는 누구였던 거야? 왜 우리 집에 왔던 거야? 그러자 집 전화기가 울렸다. 따르르르. 박노인이 전화를 들자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. 그녀는 내 동생이었어요. 노인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. 뭐라고?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상대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.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침묵했다. 남편에게 죄를 묻고 싶지 않았어요. 그냥 제 곁에 있어주기만을 바랐어요. 그러나 동생과의 마지막 밤, 그 사고 이후 박노인은 기억을 지워버렸다.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. 마지막 편지. 그날 밤 살며시 창문이 흔들리더니 차가운 바람과 함께 마지막 편지가 들어왔다. 박노인은 울먹이며 봉투를 뜯었다. 편지 속 글씨는 그동안의 편지들과 달리 아내다운 부드러운 필체였다. 당신 잘못 아니에요. 그녀는 스스로 떨어졌어요. 당신은 다만 너무 무서워서 실수로 묻어버린 것뿐이에요.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할까봐 제가 대신 편지를 보낸 거예요. 박노인은 펑펑 울었다. 손에 쥔 편지가 눈물에 젖는다. 그때 거실 중앙에 흰 원피스를 입은 아내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. 온화한 얼굴, 예전과 같은 미소. 여보, 내가 보내는 마지막 편지예요. 아내는 빛처럼 산란하며 천천히 사라졌다.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돌아온 그림자. 그날 밤 박노인은 집안에서 젊은 여자의 그림자를 본다. 복도 끝, 문틈 사이, 옷장 아래. 그녀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 마치 찾아달라는 듯 박노인을 유도한다. 결국 박노인은 1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집 뒤 창고를 향한다. 창고 문을 열자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. 구석에서 한 장의 낡은 편지가 발견된다. 여기 있어요. 바로 그 누군가가 묻힌 자리 위였다. 여자의 영혼은 박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. 마지막 편지와 해방. 박노인은 결국 모든 진실을 인정한다. 스스로 지워버렸던 기억. 아내는 그 죄책감을 대신 짊어져 10년 동안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다. 그때 창문이 살짝 열리더니 흰 빛과 함께 마지막 편지가 바람에 날려 들어온다. 편지를 펼치자 아내의 평소 글씨로 적혀 있었다. 아내의 마지막 편지. 당신 잘못 아니에요. 그녀는 스스로 떨어졌어요. 당신은 무서워서 숨기려고 했을 뿐. 당신을 원망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. 이제 마음을 놓아요. 눈물에 번진 편지를 들고 박노인은 흐느낀다. 그 순간 거실 한가운데 흰 원피스를 입은 아내가 모습을 드러낸다. 미소 짓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말한다. 여보, 이제 마지막 편지예요. 그 말과 함께 아내는 빛으로 사라진다. 박노인의 집 우편함은
그날 이후 다시는 철컥 소리를 내지 않는다. 안녕하세요. 중국 조심하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주세요.